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부담스럽게 또 왜 이렇게 박수 치고 그래. 자, 오늘 장기 렌트를 배우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렌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고객들이 전화가 왔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얼마인지? 그렇지. 저 장기 렌트가 처음인데요. 그랜저를 하나 하려 하거든요. 월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고객님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객한테 초기 비용이 얼마 준비되셨나요? 이러면 고객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초기 비용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장기 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된다던데요? 초기 비용이 대체 무엇인가? 고객들이 이해하고 있는 초기 비용이 없다는 건 무엇인지, 초기 비용이 얼마 준비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오늘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800 기준으로 해서 월 임대료가 형성이 된다 보는 거지. 3,800 기준으로 해서 초기 비용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한 6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3,800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좀 계산하기 어렵다. 4천만 원짜리 차량에 그랜저를 계약을 진행을 한다. 고객님 혹시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준비 가능하세요? 한 1,000만 원 정도 가능해요. 그 초기 비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져. 1,000만 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초기 비용을 보증금하고 선납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보증금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승문사원? 전세. 그치? 보증금이라고 하면 돌려받는 금액. 월 임대료를 6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보증금으로 넣어서 진행한다면 월 임대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낮아지겠죠. 내려가겠어. 내려가긴 내려갈 텐데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래. 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할 줄 알고 뭐 월 임대료가 얼마나 내려가겠어. 1,000만 원을 은행 이자로 생각을 해서 요즘 기준으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요 사이로 월 임대료가 떨어져.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걸어줬을 때 한 5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전혀 이해 못한 것 같아. 왜 5만 원이 떨어진다고? 은행 이자 관련해가지고 그 정도만 떨어진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캐피탈사, 렌트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1,000만 원을 줬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 1,000만 원 가지고 또 새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에 따른 수익으로 인해서 요 금액을 줄 수가 있는 거다. 보증금도 계약 기간 뒤에 종료가 되는 거고. 그 보증금을 올리면서 낮아지는 거겠네요. 아,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증금 좀 더 깊하게 들어간다. 보증금을 그럼 내가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이 할인되나요?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될 근데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줘요? 그것도 문제인 거야. 자, 일단은 렌트사가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 렌트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30%는 기본적으로 받고 40%까지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 한 50%, 60%까지 내려고 그러면 안 받아줘. 정확하게 산정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30%나 40%, 최대 50%까지는 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50%까지 다 받는 곳은 없어. 1,000만 원을 냈을 때 월 임대료가 5만 원 떨어진다. 자, 그럼 2,000만 원 낸다 치면 월 임대료가 한 8만 원 정도 떨어지고 이 3,000만 원을 낸다 치면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생각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한 15만 원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적당한 월 임대료의 구간을 찾으려면 내가 볼 때는 차량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넣어야 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원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을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지만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 심사를 봤어. 3,000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빌려줄 수는 없잖아. 4천만 원짜리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빌려줬다가 이 사람이 토끼면 아니면 사고가 나서 토끼처럼 껑치면서 뛰면 그냥 들어. 자, 다시 우리가 심사를 진행할 땐 반드시 신용을 보는 이유는 이게 안전하게 내가 빌려줘도 되는 건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거나 위약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사를 본다고. 그 심사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이 렌트를 하면 안 될 정도는 아닌데 조금 살짝 아쉽다, 소득이 없다거나 채무 이력이 살짝 좀 있었다거나 개인회생 파산 회복 이력이 있었다거나 초기 비용을 달라라고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20%나 10%나 30%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여유 자금 있으면 뭐 충분히 이렇게 넣어서 월 임대료 떨어뜨리는 게 좋지. 보증금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납금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거야. 10만 원을 선납금으로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60만 원, 55만 원은 계약 기간이 48개월 기준이야. 선납금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하나씩 나눠보자. 미리 월 임대료를 납부한
금액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48개월 동안 이 월 임대료를 미리 납부할게. 이 1,000만 원을 48개월로 쪼개. 20만 8천 원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20만 원으로 치자. 이렇게 선납금을 냈었을 땐 내가 60만 원을 내려던 걸 20만 원으로 깎아서 40만 원만 내면 되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상 월 임대료를 미리 내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내는 거니까 60만 원에서 20만 원 빼서 40만 원으로 쓸 수가 있다. 자, 맞다고 했죠?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네, 이거를 이해해야 돼. 보증금이랑 비슷한 개념이야. 1,0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얘네들이 1,000만 원을 바로 써? 1,000만 원을 미리 냈다면 나는 월 임대료를 1,000만 원 다 쓸 때까지 아예 안 내는 방식이 나올 수 있어. 매달 40만 원 정도 가량을 내잖아. 근데 왜 도대체 40만 원이 아니냐? 이 1,000만 원이 매달 내가 20만 원씩 빠지잖아. 첫 달에는 980만 원이 될 거고, 두 달에는 960만 원이 될 거고, 세 번째 달에는 940만 원이 될 거 아니야. 렌트사 통장에는 내 돈이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씩 있는 거야. 그거에 이자. 그렇지. 자기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갖고 월 임대료를 40만 원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1,000만 원 내면은 내가 예를 들었던 거야. 5만 원이 무조건 딱 맞는 게 아니야.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내가 5만 원 정도의 할인이 있다고 했지. 자, 내가 1,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넣으면 대략적으로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는 빠져.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40만 원이 아니라 한 38만 원 정도가 나온다, 월 임대료가. 38만 원이라는 이유가 이제 왜 38만 원이 되는지 이제 이해들 되셨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 고객이. 저 그랜저를 하고 싶은데요. 제 친구가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낸대요. 저도 40만 원짜리 견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딱 보고선 자, 뭐라고 설명을 해야겠어. 고객님, 초기 비용 준비가 되셨나요? 한 30% 1,000만 원 정도 준비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그건 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자기가 계약한 거 아니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고객님, 초기 비용을 1,000만 원 정도 넣어주시면 한 달에 20만 원씩 빠져서 총 60만 원짜리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혹시 고객님이 쇼핑몰 이런 데서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그맣게 선납금, 선수금 30%, 요즘에는 근데 30%도 아니야. 40%라고 쓰기라고. 선수금 30%가 요즘 그냥 국룰이었거든.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 나 그거 아주 짜증나는데 40%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해서 더 싸게 보이려고. 고객님이 보시는 가격이 그 가격인 겁니다. 초기 비용이 없으신 거예요? 없으시면 월 임대료 60만 원에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제 심사를 봤어. 무담보 승인이 났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방식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어떤 게 더 싼 건가요? 고객님, 한 달에 60만 원 내는 거 부담 없으세요? 저 부담 없어요. 60만 원으로 하면 되는 건데, 고객님이 근데 나중에 차량을 총 납부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가장 월 임대료가 저렴한 건 보증금입니다. 고객님 혹시 1,000만 원 여유 있으시면 보증금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빠졌잖아. 그러면 48개월로 곱했을 때 48개월 곱하기 5만 원 하면 240만 원이 할인이 된 거야. 4년 동안 1,000만 원을 가지고 2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라면 당연히 무담보로 하고 나는 그 1,000만 원을 다른 곳으로 쓸래. 이율이 6% 이상이네. 그렇지. 이율이 꽤 돼. 은행이자 같은 경우는 1%, 2% 막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이거를 따져보면 한 6%대, 7%대가 나오는 거야. 여유 있으신가요? 그러면 무조건 보증금으로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고객님이 4년 동안 240만 원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처가 없다면 당연히 보증금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선수금, 선납금으로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한 달에 60만 원씩 내는 거 너무 부담돼요. 월 임대료를 좀 줄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38만 원에 해야 되는 거야.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될까? 장기 렌트를 해야 될까? 고민 중이셨던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우리 초기 비용 얼마 들어가? 차량가 대비해서 적어도 한 10% 정도는 초기 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 차량을 구매할 땐 그래 풀할부 한다 쳐. 하지만 우리는 차량을 구매하고 나면 뭐 해야 돼? 맞아요.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잖아. 이 취등록세가 얼마 나오죠? 7%. 네, 차량가의 7%가 나와요. 그 다음으로 또 뭐 해요? 보험. 네, 보험 가입하죠. 보험 가입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잡는다 치자고. 그러면 380 나오는 거야. 심지어 보험도 할부로 할 수는 있지. 필요한 금액이 뭐 적어도 300에서 400은 있어야 되는 거다. 차량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초기 비용은 준비가 되신 분들인 거지. 초기 비용이 좀 있는 상태에서 너무 부담돼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유추해봐. 월급이 적은 사람. 맞아.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내 수익이 있잖아.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면 내가 한 달에 60만 원을 여기에 쏟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고. 물론 당연히 차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내가 이 상황인데 60만 원을 매달 어떻게 내? 그랬을 때 선납금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면 계획적인 차량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차는 필요한데 돈은 없고 신용도 낮으면 못하는 거네요. 못해요. 나는 이제 일반적인 장기 렌트 상품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수한 렌트 상품이 또 있어. 뭐냐면 저신용 장기 렌트. 그러니까 신용 조회를 아예 안 해. 그 대신 반드시 보증금을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뭐 차량가의 10% 되는 금액을 반드시 받는 상품이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비용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사실상 초기 비용 없이 진행을 하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네요. 호하허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장기 렌트를 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용 좋은 분들인 거예요.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것보다 장기 렌트를 진행하는 게 조건이 더 까다로워. 왜냐, 차량을 구매를 할 때는 내 차량을 담보로 잡아버릴 수 있거든.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 많이 부족해도 할부를 승인 내주는 게 굉장히 쉽다고. 근데 장기 렌트는 근저당 잡을 게 뭐가 있어. 심사 승인율로만 딱 봤었을 땐 할부를 진행하는 것보다 장기 렌트를 진행을 하는 게 더 까다롭다. 승인율이 할부가 더 높다. 질문이요. 말씀하십시오. 인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뭐가 유리해요? 인수를 하려는 한 사람들 어떤 게 유리할까? 당연히 뭐가 유리할 것 같아. 보증은 선납이라 생각했는데. 인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냐. 쉽게 생각하면 돼. 4천만 원짜리 차량을 했는데 48개월로 계약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잔존 가치가 50% 혹은 60% 사이에서 책정이 돼.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50%의 잔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차량을 인수하려고 할 때는 렌트사에다가 2천만 원 금액을 내야지만 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 자, 내가 매달 60개월씩 해서 48개월을 했어. 그러면 총 월임대로가 얼마야? 2,880만 원. 내가 낸 총 금액. 그리고 보증금은 2,640만 원이 되는 거지. 선납금 1,824만 원인데 내가 초기에 냈던 선수금을 1,000만 원을 더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2,824만 원이 되니까 가장 저렴한 건 뭐다? 보증금. 그렇지. 보증금. 이 금액에다가 요거 더하면 인수금액이 나오는 거야. 이거 총 비용이 나오는 거야.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초기 비용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 혹시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누른 상태에서 댓글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지금 댓글 날려주세요. 이 호응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런 강의 내용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기렌트 스타 강사 김 실장이었습니다. 박수 하라고, 박수.